서초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호 사무장입니다. 이제 오늘은 아주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해서 이렇게 이제 본인이 한정 증인을 신청을 했는데 이런 보정이 나왔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한정 증인 이 한정 증인은 오늘은 채무를 기록하는 겁니다. 채무를 기록하는 건데 이게 금융권 채무. 금융권 채무는 문제가 없습니다. 채무 이렇게 부채 증명을 받으면 됩니다. 세무서 체납 증명 받으면 됩니다. 문제는 개인 채무입니다. 이게 보통 대여금 채무 이때가 문제가 됩니다. 물품 대금 같은 건 보통 해주십니다. 내가 얼마 받았겠다 돌아가신 분한테 해줍니다. 대여금 채무 법률적으로는 소비대차 우리말로 하면 이제 빌려준 돈입니다. 민법의 한정증인에 관한 무효조항에 보면 1026조에 보게 되면 상속 채무 또는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이 경우는 비록 한정증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무효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단순 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순 승인은 그냥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게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한정증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면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만약에 무효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피해상속인의 채권자가 분명히 우편물이라든가 전화라든가 문자를 통해서 자기가 받을 채권이 있다. 5천만 원의 채권이 있다. 돌아가신 분한테 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정증자는 그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거를 은닉을 해버리면 또는 누락을 시켜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에 해당해서 일로 가버리면 그 채권자는 한정승인 받은 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갑니다.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대여금 채무도 개인 대여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개인적인 대여금 채무도 목록에 기재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거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법원에 제출한다. A로부터 5천만 원의 대여금 채무가 있다. 소송했으면 판결문 내면 되는데 소송도 안 했습니다. 있다라고 기재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뭐라 그러냐? 증거 내라고 얘기합니다. 증거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차용증입니다. 또는 확인서. 채권자의 확인서입니다. 이렇게 문서로 증명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계좌 내역입니다. 피상속인이 A로부터 5천만 원 입금을 받은 내역이 있고 매달 이자를 준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없습니다. 찾을 수도 없고, 이자는 직접 만나서 줬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5천만 원을 직접 받았는지 입금된 내역도 없습니다. 언제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채권자는 짜증만 냅니다. 그냥. 이런 경우에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전화하신 분도 이 문제 때문에 전화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로 일반적으로 보정을 어떻게 하느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채권자가. B는 확인서를 해줍니다. 나 받을 게 있다. 확인서 해주고 인감도 첨부해 줍니다. 이렇게 협조적입니다. 이거 내면 됩니다. 그러면. 근데 A는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분명히 A와 B에 대해서 다 소명하라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민법 1026조에는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누락하거나 부정수비하는 경우는 비록 한정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그런데 만약에 A가 이걸 안 해줬다 그래서 A를 목록에서 빼버리면 나중에 이 누락의 소지가 있고 이거는 곧 무효의 소지가 있다. 그런데 한정승인 심판, 한정승인 심판입니다. 한정승인 심판은 이게 실질적 효력을 갖는 게 아니고 형식적 효력을 갖습니다. 형식적 효력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정승인이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그 채무가 진짜 있는지, 재산이 있는지는 나중에 재판에서 가려지는 거지, 한정승인에 넣었다 뺐다로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 A의 재산을 A에 3천만 원 있다 그래서 이걸 없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3천만 원은 나중에 재판에서 가려집니다. A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했을 때 판결이 3천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 이렇게 나오면 거기서 확정되는 겁니다. 만약에 A가 소송을 했는데 한정승인자가 무슨 소리냐, 피상속인 계좌 어디에도 이 내역이 없다, 네가 증명해봐라. 그런데 A가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A가 패소하겠죠. 패소하면 실질적으로 목록에 기재했다 하더라도 이건 효력이 없는 겁니다. 채무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이 한정승인은 한정승인 심판에게 형식적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이렇게 재산과 채무가 있다는 것을 고지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런 한정승인 심판의 특징, 형식적 심사라는 특징과 민법 1026조의 누락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는 조항이 있다. 그래서 A라는 거를 집어넣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빼라 그런다면 빼겠다 해서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렇게 했더니 이 A가 포함된 목록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하지 않고 A를 상속재산 채무 목록에 집어넣은 그대로 한정승인 심판이 수리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다 보면 이런 대형 문제가 생깁니다. 다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사망해서 돈 떼는 것도 화가 나는데 확인서까지 하고 인감증명까지 받아달라고 하니까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 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빼시면 안 됩니다. 빼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은닉 누락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물론 이거를 뭐 나중에 사정을 들어서, 이 은닉 누락은 그냥 단순히 은닉하거나 누락했다 그래가지고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이 은닉 누락은 부정 소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채권자들이 자기가 분명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목록에 없다면 그를 빌미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능하면 초장부터 상속 채무로 기재를 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정상이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채권자가 안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정승인 심판의 성격, 그리고 뭐 이런 민법 조항 1026조 단순 승인의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이 A 확인증이나 차용증을 안 써준 개인 간의 채무도 목록에 삽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가능하면 저희가 겁내는 한정승인과 상속법에서 가장 겁내는 건 피상속인의 채무가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한정승이나 상속법 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튼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능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채무를 다 기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참 오늘 제가 그저께 갑자기 안양에서 소포를 받았습니다. 폴론가? 제가 원래 옷에 뭐 잘 몰라가지고 안양에서 구뭐뭐뭐라고 보내셨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뜯어보니 그 안에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쓰셔가지고 보냈는데, 옛날에 한정승인을 이제 하셔가지고 이제 상당히 조금 이제 좀 문제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거 어떤 거냐면,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린 적 있습니다. 얘기하면서 있는데 3개월이고 사망했는데 여기서 처분행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청이 들어가는 겁니다. 처분행위를 하면 원래 한정승인 상속 보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한정승인이 가능하냐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신청 이럴 때 3개월이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한정승인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사건에 해당하시는 분인데, 뭐 그동안 일 잘 처리해줬고 덕분에 집안이 다 편안하게 됐다 그러시면서 어제 집에 가서 입어보니까 난방을 하나 보내셨는데 제 최고의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직원들한테도 제가 자랑을 했는데, 그럴 때 사실은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상하지 않았는데 뭐 보내주시고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참 도움이 됐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어차피 이제 뭐 급여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내가 최대한 신경을 써서 이렇게 일 하나하나 할 때 뭐 잘 마무리를 지어서 누군가에게 그분들한테 도움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을 받고 나니까 상당히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동영상을 성함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혹시 보시게 되면, 제가 전화도 드렸지만 입어보니 잘 맞았고 상당히 너무 감사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한정승인 목록에 관련해서 개인 간의 대여금을 어떻게 상속재산 목록에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실무적인 일종의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동영상에서 뵐 때까지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